청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일평생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중 청춘은 사랑이라는 꽃을 막 피워내기 시작하는 풋풋한 개화의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청춘, 20대들은 어떤 사랑을 피워내고 있을까요?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가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잘은 모르죠. 글쎄요, 그런 쪽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근데 연애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글쎄요.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그냥 개방적이지 않을까요, 요즘은? 그냥 거의? 막 네. 그치. 네.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MZ식 연애 이런 거를 보긴 했어요. 짧게들 만난다고만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움? 좀 너무 개방적이어서 더 개방적이고 그냥 즐기기 위한 연애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즐기자의 개념? 개방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솔직해지고 시원시원해진 것도 있는데 좀 그만큼 살짝 가벼워지진 않았나. 가볍게 만나기 시작하기도 하는 게 요즘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책임을 지기는 싫은데 자기 시간을 되게 중요시해서 연애를 애초에 잘 시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연애할 때 딱 한 사람. 요즘 세대들은 사귀는 사이인데도 각자 더치페이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뭐 당장 헤어져도 아쉬울 게 없다는 그런 생각? 우리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주고 뭐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방향이었는데 그때는 좀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좀 그런 스킨십의 단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선색 뭐 이러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뭐 편하게 자고 나서도 만나는 커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아, 자만추가 그 자만추야. 그것도 있어. 하나의 계약처럼 그 다음에 속박으로 엮여지는 사이였다면 요즘에는 또 결혼 늦게 한 사람도 많고 안 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다른 무거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 너무 개방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 좀 모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개방적인 것도 그 사람이랑 맞으면은 상관없는 거고. 어차피 한 번 살다 뒤지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젊을 때니까 또 자유롭게 만나고 같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돈 벌어야 되고 좀 더 제 자리를 잡아야 되고 당장 대학생들은 대학교가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애도 사람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20대 연애가 위태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때의 청춘을 지나온 기성세대와 현재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의 사랑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20대의 사랑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자유로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로 가려니 너무 많은 책임과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울 경우에 FW 같은 가벼운 관계,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 좋은 건 취하는데 책임은 빠진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연애를 해도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연애만 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또 연애만으로 서로를 계속해서 묶어두기엔 또 너무 감정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어서 아마 이런 가벼운 관계, 책임은 빠졌지만 그래도 감정적 교류는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육체적 관계도 가질 수 있는 FWB 같은 관계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먼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갈등은 이제 데이트 비용에서 제일 많이 갈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데이트 비용을 좀 남성분이 많이 부담하는 게 조금 정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뭐 반반씩 부담하거나 혹은 뭐 비율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남녀 임금 격차가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임금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남성분이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금 격차도 많이 줄어들고 데이트 비용 자체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용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큰데 이걸 누구 한 사람만 계속 혹은 한 성별만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갈등이 좀 많은 것 같고 사실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자립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 제 세대만 하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취업을 했고 취업을 하면 이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경제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한참 동안 취준생으로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데이트 비용을 사실 자기가 벌어서 쓰기가 어렵고 어디선가 용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데이트 비용을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애는 사실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예요. 네,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사치제이기 때문에 사치제는 어떨 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먹고 살만 할 때 사치제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취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취준생들도 내가 언제 취업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한테 그냥 단순히 너네 연애해라, 너네 그런 다음에 연애해서 빨리 결혼해라. 과연 이렇게 이어지냐는 거죠. 사회적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안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서로 다른 3명의 20대와 3명의 기성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이 시대의 사랑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뭐 스킨십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숨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없고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디어체들이 많은 그 뭐 러브씬을 편하게 방영하고 있고 또 편하게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랑은 좀 달라서 그게 자연스러워진 것 뿐이지 분명히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제 버스든 뭐 버스 아니든 뭐 어디서든 젊은 사람들의 개방적인 스킨십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 그리고 막 뭐 썸, FWB라는 용어도 생기고 다들 아는 거 보면 확실히 더 개방적이지 않을까. 알긴 알아요. 저 전혀 몰라요. FWB 모르겠는데요. 영어로 Friends with Benefit? 연인 사이가 아닌데 그 친구로 지내는데 연인이 하는 걸 다 하는. 이제 잠은 또 자고. 베네핏?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인데 약간 서로 이익을 본다. 근데 약간 성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지? 내가 가짜니 그건 싫고 주자니 아까운 그거를 누리겠다.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책임에 대한 강렬한 회피. 예. 좀 슬프네요. 우선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을 하진 않고 왜냐면 그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인물을 보고 괜찮으면 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저는 하지 안 할 것이다. 바뀐 거 아니에요? 50대 아니에요? 저희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성적인 그 이익을 뭐 추구하기 위해서 뭐 만남을 갖는다 그런 건 사실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점을 다 누리고 싶은데 단점은 경험하고 싶지 않는 해서 생기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과거와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좀 차이점이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요즘은 바쁜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원하는 게 딱 그거긴 한데, 근데 저희 때는 그래도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친구랑 오늘 어떻게 해볼까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금액은 자신이 부담한다는 기조를 깔고 들어가야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친구는 학생이고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둘 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도 않고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자주 하는 편이고,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더치페이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연인 돈은 내 돈이 아닌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은 거의 다 남자 위주의 이 진행 방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생각도 데이트 비용 정도는 남자가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돈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애는 감성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돈은 현실이잖아요. 아니죠. 마음의 삐짐은 좀 있긴 하지만 그냥 털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죠. 돈의 문제는 크게 뭐 연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인 부분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우선 저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더 자신을 돌보는데 관심이 많아진 것도 있고. 난 저도 그런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 나이 때는 뭐 연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해서요. 일단은 연애는 이타적인 거잖아요. 나 없이 너로 충분한 시간들.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근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없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덜하다는 거죠. 헌신적인 게 내가 굳이 하고 시간과 감정과 이런 거로 굉장히 따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연애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수학처럼 할 것 같으면 모든 연애가 성공을 했어야죠. 세 번째? 1, 2는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2위는 가족, 엄마, 아빠나 동생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연애.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연애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지금 당장은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학교라든지 진로라든지. 일단 제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과 연애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먼저 돼야 자기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연애는 1순위다. 그땐 1위였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미친년처럼 지금 하루 종일 전화하고 정말 그렇죠? 쫓아다니는, 괜찮으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고. 집에서도 사실 부모님과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새로운,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50대 분들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구나. 나보다 더 개방적일 수도 있구나.
이런 이게 사람마다 그냥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얻은 것 같아요. 약간 우리는 왜 이럴까? 아, 이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더 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현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아들도 이런 연애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아들한테 무슨 연애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조언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모든 걸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만의 세대 공감인데 저 기성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세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 누군가는 자신과 다른 사랑의 방식을 기꺼이 수용하고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시대와 어울리는 사랑을 하지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만의 사랑을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참나. 참. 너무 대견해서 그냥. 오늘 시간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 한복. 반가워요. 로만티스트. 저요. 사랑의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이 시대의 사랑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어떤 몇 가지 특정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설명하는 몇 가지 것들, 요즘 세대를 설명하는 몇 가지 것들, 그런데 그거 이외에 분명히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20대 때 저희를 X세대라고 묶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 오렌지족이니 X세대니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기성세대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X세대니 뭐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또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고 나니 요즘 세대들을 이해하고자 몇 가지 키워드를 갖다 놓고 얘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키워드 몇 가지로 설명되는 세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애도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연애를 했듯이 요즘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애를 하고 있고 그걸 몇 가지 키워드로 뭉뚱그려서 요즘 세대의 연애는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언제나 기성세대들은 신세대들을 욕했었어요. 왜 우리 같지 않지? 왜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고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지? 그런데 만약에 기성세대와 똑같은 신세대들만 계속해서 나타났다면 저는 인류는 발전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랑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세대인 거고 이 신세대들이 계속해서 출현했기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 발전을 저는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 입장에서 신세대는 당연히 우리와 그냥 다르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하죠. 기성세대와 똑같은 신세대, 이게 더 무서운 일이고 이게 더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연애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연애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연애의 형태라든가 어떤 식으로 뭐 연애를 할 건지 혹은 연애 기간이라든가 혹은 연애 마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과정들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 연애의 본질은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저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계속 예쁘게 만났으면 좋겠고 조금만 덜 싸워보도록 하자. 안녕. 그때의 내 감정은 구름 위에 떠있는 천산? 삶은 축제니까 연애 마음껏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살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하자. 저도 힘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꼭 힘내서 행복한 연애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많은 사람들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 기회만 되면 해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이다. 예. 세상에 정답 없으니까 그냥 정답을 뭔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틀에 얽매여 있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고 다들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세요. 잘해라. 사랑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시대의 20대. 다음 시대가 온다면 우린 또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찾은 변하지 않을 사랑의 방식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갈등과 혐오가 익숙해진 이 시대에서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사랑이 아닐까요?